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사는 올해 55이 된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남편과는 23세 결혼해 서로의 인생 절반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고 묵묵한 사람이었지만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변할 리 없다고 적어도 나만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 날은 뜻밖에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그는 벽시계 쪽을 힐끗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와이셔츠에 바람 한 점 안 들어갈 만큼 다림질이 되어 있었고 머리엔 브러쉬 자국이 보일 만큼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고등학교 동창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말이야. 말끝을 흐리며 그는 시계를 2번 더 확인했습니다. 왠지 이상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시간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식탁에 놓인 된장국에서 김이 오르는데 그는 숟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안 해? 나가서 먹을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옅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향기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새벽 2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취했는지 휘청이며 벽을 짚고 현관에 들어섰고 입가에는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술 마셨어? 응. 애들이랑 옛날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웃으면서 신발을 벗던 그가 휘청였고 저는 그를 잡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달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여자 향수가 분명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뿌린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엎어두었고 통화는 꼭 베란다에서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전화는 지금 끊었어라는 말과 함께 묘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엔 우리 집에서 쓰지 않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묻어 있었고 양복 안주머니에선 진한 자주색 립스틱 자국이 살짝 건져 있었습니다. 요즘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쾅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말도 안 되는 상상 좀 하지 마. 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길 말을 그는 화를 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식사도 대충 하고 잔소리 좀 그만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운한 감정보다도 처음 보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어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는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외출은 늘 정장 차림이었고 저녁마다 향수가 진해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저를 쳐다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영수증 봉투에 해미 펜션 커플 패키지라는 종이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남편은 또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동창회예요? 응.
얘기할 게 좀 있어서. 또 펜션이에요? 뭐, 그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젠 모르는 척 못하겠네요. 몇 번이나 참았어요. 그 여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영수증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짐짓 그가 아니라며 오해가 있는 거라고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한 차례 바르르 떨리더니 이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 내 첫사랑이야.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순간부터 너랑 사는 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더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더 먼저 밀려왔습니다. 의심과 자책 속에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날들. 내 예감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차라리 홀가분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제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각 방을 썼습니다. 아니, 매일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었으니 사실 각방이라고 하기도 웃겼죠. 우리는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아파트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를 본 적은 없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여자다. 그 여자가 먼저 나를 찾아왔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품격 있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처럼 애매하게 이럴 순 없잖아요. 그쪽이랑 그 사람 이미 끝난 사이 아닌가요? 그녀는 발끝만큼도 머뭇거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혼해 주세요. 그 사람 이제 저랑 살기로 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딜 봐도 정당하지 않아요.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다리죠.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무슨 자신감일까? 그리고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녀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멀어졌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올 생각을 하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남편에게 나와의 이혼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는지 남편은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은 먹지 않았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전화를 붙잡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이제 우리 의미 없잖아.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뭘 위해서? 절대 못해요. 난 당신 아내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신을 지켜낸 나를 이제 와서 이렇게 내칠 순 없어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괴롭힘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 나이에 뭘 그리 잡고 있냐며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음. 위자료와 일부 부동산 분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재산도 훨씬 많았으니까요. 남편의 내연녀는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몰라도 법원에서 나오자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 부동산도 저 여자 명의였어? 그건 원래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거야. 그럼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뭔데? 왜 그래? 꼭 돈 보고 만난 사람처럼. 뭐? 저는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걸 들으며 조용히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이혼이라니 씁쓸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어쩐지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여자는 남편의 곁을 떠났습니다. 돈도 집도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젠 감흥이 없어졌다는 말을 남기고 더 어린 남자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실직한 채 남의 집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고 며칠에 한 번씩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지? 네, 가끔 내가 해주던 된장찌개 생각이 나.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너밖에 없더라. 기가 찼습니다. 일말의 동정도 생기지 않았죠. 저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무 인테리어로 꾸민 아늑한 공간이었죠. 볕이 좋은 날에는 테라스를 열고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사분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이는데 아직도 저렇게 건장하다니. 저도 모르게 힐끔 시선이 갔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 이따금 제 카페에 종종 들렀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말동무나 하자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걸까?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내 이혼 이야기를 듣고는 따뜻하게 웃으며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 나의 카페로 찾아와 평화로운 시간을 내어주었죠. 저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사는 여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바람을 펴준 게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 정도죠. 저는 이제 더 좋은 사람과 좋은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지금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역대급 인생 썰만 들고 옵니다. 매일 극장이었습니다.